이번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 쇼크가 났는데 이 왜 올라왔지? 이게 거품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도 온다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또 수익이 안 나고 있고요. 테슬라가 가격을 6번, 7번 내렸다가 또 살짝 또 올리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전기차의 치킨 게임이 혹독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든 뭐든 어쨌든 물건이지 않습니까? 결국 제품이고 최종 소비자가 전기차를 많이 사주고 많이 팔려야지만 실제로 이 ASP 평균 뭐 공급 단가가 좀 방어가 되거나 적정 테슬라든 뭐 국내 2차 전지 업체든 적정 수준의 기대 이상의 마진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올해 뭐 작년에 출연하시면서 이제 걱정했던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일단은 뭔가 시장에서 좀 접는 분위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사태처럼 여전히 갑자기 돌발적으로 은행 위기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미국의 또 소비자들이 슬슬 지갑을 닫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지표들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약한 침체 때문에 이 경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나온 거 아닐까라는 걱정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한국 둘 다 1분기 실적이 아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적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자신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50-50 반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SVB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 사태라든지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주가가 막 급락했잖아요. 220% 하던 게 지금 $5 갔으니까. 근데 이런 위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고 소비가 위축되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가 갈수록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잖아요. 그동안에 1980년대, 90년대에도 소위 말하는 그 저축대부조합, 세이빙스 론스라는 그런 저축대부조합도 많이 망했었어요. 근데 많이 망한 걸 다 큰 은행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최근의 사태, 이제 본격적으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 얘기는 작년에도 안 맞았고 올해도 굳이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단지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6번, 7번 내렸다가 또 살짝 또 올리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소위 말해서 약간 치킨 게임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치킨 게임이 들어갔고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 막 재고가 좀 쌓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또 수익이 안 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오히려 전기차의 치킨 게임이 혹독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치산업 뭐 일반 순수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치 산업이잖아요. 엄청난 이 장치 산업이 수요가 치킨 게임을 통해서 망하는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그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세린메이 전략 물어보셨는데 일단 코스닥이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한탕 제대로 이번에 수익을 내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올해 10월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갔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식을 10년 가져갈 거야. 삼성전자 사실 때도 안 그랬어요? 삼성전자 사실 때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도 나는 이제 이 주식으로 10년 그리고 재작년에 미국 주식 막 S&P 500이 4,800 가고 나스닥이 16,000 갈 때 나는 미국 주식으로 10년 가져가야지 테슬라로 10년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 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바이앤홀드는 예상보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빵빵빵 터지는
그런 모멘텀이 한 4분기 연속 지속될 때 꾹 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중국의 전기차에 구조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 보조금이 작년 말로 이제 끝나고 올해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IRA 법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산업이 개편이 또 어떻게 될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나는 이 주식 바이앤홀더로 가져가기보다는 절반 뭐 3분의 1 정도는 바이앤홀더 가져가더라도 나머지는 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주식이나 개별 종목이더라도 어쨌든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장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은 트레이딩으로 뭐 사고 팔고 이제 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그럼 이제 결국 장기 투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항상 연봉상 3.5년 정도는 견디면 언제나 정권점을 돌파했다. 네. 이렇게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 뭐 3.5년이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쳤던 게 21년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96,800원을 찍었는데, 지금 벌써 2년 지났어요. 네. 네, 2년 지나고, 이제 4월 말이고,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년만 버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긴 시간이 아니고,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면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봅니다. 예. 그렇죠. 야구에서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팀을 보면 그 경기에서 미친 선수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죠? 예. 5타수 4안타 1홈런, 뭐 홈런도 안타에 포함되니까 5타수 5안타. 미친 선수가 꼭 한 명이 있어요.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잘할 때도 엄청 잘했었잖아요. 그 일본 마지막 뭐 결승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도 보면 구간별로 와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얼마나 잘했어요. 2차 전지를 보면 와 저는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5타수 한 3홈런? 그죠? 5타수 3홈런, 4홈런? 네, 연타석 홈런 한 3개 때리고, 예, 또 2루타, 1루타 치고, 거기다가 이제 도루까지 한,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 선수가 생겼는데, 그런 선수가 1년 내내, 다음 경기도 그러고, 다다음 경기도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승을 하는 팀을 보면 그렇게 미친 선수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수비를 잘하는 굉장히 방어율이 좋은 투수가 한 2점대, 3점대 이하로 막잖아요. 우승을 했는데 그날 12대 18로 이기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보면 굉장히 투수가 잘해줍니다. 투수가 하는 게 뭐예요? 수비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루수 옛날에 뭐 정근우 선수의 기가 막힌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을 할 때도 득점을 이번에 할로윈 전략에서 코스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득점을 내는 선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로 못 먹었다? 그런데 다음 경기 보통 이런 선수들이 뭐 한동안 잘하다가 어떨 때 보면 5타수 무안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승엽 선수가 그때 항상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8회까지 안타가 없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현대차가 작년 연말 52주 신저가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신문에 매일 보니까 아니 신문 보면 현대차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거였잖아요. 소외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적 베이스로 그냥 쫙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엄청난 경쟁자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런 거를 체크해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도 온다는 거죠. 그 삼성전자 차례가 이번 2Q에 오는지 3Q에 오는지 4Q에 오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도 51,800원 찍었다가 지금 65,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올라왔지? 이번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 쇼크가 났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쇼크가 났는데 이 왜 올라왔지? 얘 거품 아니냐? 근데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고성장주랑 움직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 사이클 산업은 실적이 왕창 날 때 그때 외국인들이 거기다 팔고 나갔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는데 올해만 들어와서 7조 이상 샀더라고요. 예. 총 7조 8천억 중에 7조 2천억을 삼성전자만 샀어요. 예. 물론 다른 것도 다 사고 팔고 했는데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걸 왜 사지? 분명히 삼성전자 반도체의 사이클로 보면 하반기 내후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아니 이번에도 재고가 저렇게 많이 쌓이면서 실적 쇼크가 났는데 아니 내년에 올라간다고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 부분에서 한번 전방 산업을 보자고요. PC, 모바일, 서버인데 지금 AI가 있다 했잖아요.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재작년부터 삼성전자 울트라 슈퍼 사이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AI하고 가장 밀접한 회사가 뭘까요?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V자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엔비디아는 110불 찍었다가 지금 270불까지 갔으니까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죠? 엔비디아가 2020년대에도 잘 보시면 2020년대도 빅7 주식이 가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라고 막 소외됐을 때 엔비디아는 먼저 올랐어요. TSMC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먼저 올랐어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플랫폼에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과연 어느 정도 회복하는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와 같은 그림이 이제는 메모리에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고 제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보면 제가 주식으로 사람들이 도대체 왜 돈을 잃는가 보면 내가 샀던 주식에 대해서는 다 까먹어 버리고 지금 저 주식이 바닥에서 지금 벌써 200% 올해만 들어서 400% 올랐는데 그 400%가 또 당장 1000%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손절하고 갈아타고 그 주식이 또 빠지면 그거 나중에 손절하고 또 갈아타고 이걸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데 좀 전에 야구 말씀드렸듯이 내 포트폴리오에는 투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도 있었고 이루수, 수비수 다 있다라고 보면 삼성전자는 어떤 선수일까요? 이승엽 같은 선수 아닐까요? 묵직하게 묵직하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마 일반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의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이 큰 주식이 한번 묵직하게 올라간 게 2020년 10월부터 1월까지 딱 3개월 만에 그때 70%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때가 되면 올라온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감사한다 발표를 이제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한 만큼 재고자산 축소와 함께 뭔가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2분기 뭐 이후로 좀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통계적으로 3.5년 뭐 이 기간을 좀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하이닉스는 이제 순수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미 컨센서스는 뭐라고 보냐면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은 게 2Q까지도 재고 때문에 못 올라오고 3Q가 돼야 그나마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게 멈추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저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2Q부터 바닥을 치고 돌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2Q면 4, 5, 6 지금이에요. 5, 6월달.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2분기 중에 좀 기대할 만하다 말씀 주셨고